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날씨만큼이나 정세도 매일매일 급변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소식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퇴임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근대사 역사책에 남을 만한 중요한 판결들을 하고 이제 무대에서 일단 사라집니다. 뭐 나중에 다시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 관련해서 이제 퇴임사도 한번 보고요. 그보다 여러 가지 지금 행보가 바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서는 조금 잠잠해지려나 했더니 연일 뉴스의 중심에 그 센터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중심에 서고 싶은가 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선전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선거 각종 공약들 또 움직임들 관련해서 오늘 오후 시간 화끈하게 한번 달궈보겠습니다. 오늘 박홍배 민주당 환노위원이시죠? 네. 박홍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를 직접 좀 더 해주시죠. 뭐.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홍배라고 합니다. 네. 워낙 액티브하게 각종 뉴스와 또 발로 뛰는 창원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고소까지 당하셨다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직 안 당했습니다. 아직 안 당했어요. 아, 당한다고 한 건 네, 말로만 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할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네.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요? 내가 고소당한다니까. 옆에서 계속 웃고 막 있는데? 웃으셨어요. 계속 네. 웃고 있는데? 아니 왜 시비를 거세요 시작부터? 아니 자기가 웃었잖아. 아니 저와 탄탄TV 얘기해줘서 좀 고마워서. 아니 그 전에. 앞으로 표정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 나온 김에 그게 이제 고소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죠? 예, 당연히 그런데 어제 또 다시 올린 걸 보니까 네. 할 거 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라고 그런 건 좋은데 뭘 갖고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내용이 내용은 짐작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변호사님 제가 뭐 뭐라고 한 게 있나요? 변호사님 가서 뭐 협박할 일도 없고 그럼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뭐 바깥에서 얘기한 게 있나요, 특별하게? 뭐 그분 이렇게 구속돼 있을 때 좀 뭐 면회 가면 영치금도 주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럼요. 아니 그 나만 줬겠지. 다른 사람들이 안 줬겠지. 그 영치금 주셨구나. 영치금도 드리고 당연히 그랬죠. 근데 네. 뭘 가지고 할 건지 나도 궁금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성이 자자한 쥐기현 판사. 정말 아마 판사 중에 근자 들어서 이렇게 많은 그 원성을 어떤 판결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는 있었지만 과정에서 이 정도 말이 많은 판사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쥐기현 판사 드디어 촬영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지하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윤석열이 당당하면 한남동에서 나올 때 뭐 당당하게 하고 뭐 어깨도 두드리고 다 했고 아크로비스타 갈 때 꽃다발도 받고 뭐 이겨서 돌아왔다는 등 뭐 정신승리를 막 하고 하는데 네. 왜 저 재판정은 지하로 기어 들어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 국민들이 사실 뭐 촬영 불허했을 때도 윤석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보고 싶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네.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받는 똑같은 방식으로 재판 받아라. 모든 국민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정, 형평 이런 거죠. 지하로 VIP, very invisible 예. 프레지던트. 그 아이가 인비저블이구나. 인비저블 프레지던트 하고 있는 윤석열 정말 꼴불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 어때요?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을 변호해 보시잖아요. 이런 식의 특혜를 주는 경우가 아니 저는 전혀 이런 식의 절차 진행은 본 적이 없고 한 명에게 이렇게 특혜를 몰아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과거 예하고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의 예하고 비교해도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하여튼 네. 이유가.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걸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누가 사법 절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이거는 스스로가 사법부 자체가 나 바보요라고 사실은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서 만약에 그럴 만한 사정이 정말로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명확히 밝히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목만 보고 상세 내용은 못 봤는데 신청을 하면 뭐 받아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다 이 앞에서 포트라인에 쓴 건가요? 아니에요. 이런 핑계죠? 식으로 해주는 건 다 핑계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아마 좀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이 일어난 다음에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전부 다 혹시 벌어질 수도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폭동의 사태?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바깥에 많이, 모여가지고 이걸 일부러 문제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한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은 요즘에 서울지방법, 중앙지방법원은 다 막아요. 차도 못 들어오게 하고 윤석열 씨 재판하는 날에는 변호사들 재판도 안 잡고 있던 재판도 딴 데로 옮기기도 하고 네네. 차도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정말 일정하게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해요. 그리고 막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굳이 차로 들여보내면서 그 사람을 옹호해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들여보내준다. 그 말이 이제 안 맞는다는 걸 네,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피고인이지 지금 뭐 왕의 귀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스스로만 자기 막 다 이겼다고 이겼다고 돌아다니면 아니 그런 사람이 네. 바깥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과시를 하지 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네. 재판부 플러스 법원이 잘못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예, 박사님, 아니 지금 보니까 한남동에도 개미새끼도 없고 뭐 나갔으니까 없겠지만 서초동의 아크로에도 진짜 뭐 소음 걱정을 처음 했잖아요. 가면 뭐 확성기를 들고 아이고 아예 그런 거 걱정 하덜덜덜 말으라고 하고요. 헌재 앞에도 개미새끼도 없다는 게 어제 이제 TV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뭐 테러 위험이 있겠습니까? 윤에 대한 뭐 그런 폭동 위험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직위원 미스터리잖아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굳이? 본인한테 역사적으로 좀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안 좋을 건데 왜 저런 판판이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추정하는 게 캐비넷에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찰 옛날에 한 적 있잖아요. 예, 그 판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성향 하나가 분석. 또 하나가 이렇게 해주면 본인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정치적 신념인가? 자기가 진짜 윤석열을 좋아했나?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했대요 윤석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는 판사라고 한다면 피고인을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좀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에는 주기현과 윤석열을 네트워크한 뭐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갑자기 70년 동안 하던 것 같다, 일 단위로 하던 것 같다가 구속을 시간 단위로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만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네. 판사가 결정을 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가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증거인멸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네.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진짜 거의 뭐 왕 모시듯이 다 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일관되게 주기현에게 또 다른 이득이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좀 풀어내야 될 그리고 밝혀야 될 안 그러면 이 내란 범죄자가 재판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그렇게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밝혀진 걸 보니까 네. 매우 심대한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기현 판사에 대한 뭐 탄핵까지 거론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혹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습니까? 뭐 비공개 지도부에서는 언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지난 주말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었고요. 네. 뭐 사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수많은 재판관들께서 판사님들께서 되게 많은 경무에 또 공정한 재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신뢰성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이 사람에 대한 인사권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재판부가 회사는 아니겠지만 누군가 있겠죠. 대법원장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면담을 하셔가지고 좀 뭐 휴가나 휴직을 좀 주시든지 약간 좀 센데요? 아니 좀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뭐 정상적이 아닌 판단들을 계속 하시니까 카메라 못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서 한 야당 의원께서는 뭐 주기현 판사 스스로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할 만큼 그러면 본인도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인사권자가 좀 면담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저 말씀 동의한 게 뭐냐면 예, 예. 직위원 한 사람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네. 사법부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던데요. 지금 행정 권력을 갖고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을 일으킨 범죄를 가지고 사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 판사 하나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면 사법시설 전체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법 질서, 그러면 사법 신뢰를 위해서라도. 네. 그 실제로 그 법원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하고 하는데 직위원 판사가 또 본인이 더 근무하겠다고 해서 지금 연장이 돼서 근무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2년 지났으니까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했었다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구속 취소 때부터 계속해서 이 직위원 부장이 자신이 이 사건을 맡는 것과 관련해서 내지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판사님들 동료분들에게 문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랬는데 본인 혼자 결정했던 게 아니고 그 사전 구속 단계에서 취소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들을 했었다는데 본인이 이제 끝까지 주장을 아마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네. 자기하고 동조한 사람이 좀 있으면 오케이 하려고 그랬는데 동조는 안 해서 좀 곤란해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비난의 수위가 많아졌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즉시항고 같은 걸 할 테니까 결론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을 그러니까 검찰에 확 던지면서 자기는 어쨌든 윤 측의 생색은 냈고 그렇죠.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건 했는데 불의의 일격을 그럼 당한 거네. 그 사람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찰한테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거네요. 심우정. 본인은 뭐 뒤통수라기보다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더 생색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그러긴 한데 생색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풀어져서 나갔으니까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는 뭐 낯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이제 반대쪽에는 완전하게 지금 거의 매국노 수준으로 지금 본인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심성이 막 아주 강력하게 그냥 한쪽으로 뭔가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잘 놀고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모든 상황에서 좌중을 압도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판사할 때도 본인과 관련된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맞아요. 인터뷰 있더라고요. 기고 같은 거 할 때 막 맞아요. 내가 보기에 좀 너무 이 사람이 정말 판사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그런 인터뷰 글이 실렸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개그감이 살아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네, 인터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칭찬으로 듣고 사회 나처럼 잘 보는 판사 있냐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데.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간 관종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사람들과 관계성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은 뭐 정확히 모르니까 함부로 단어는 못합니다만 결국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이제 두루두루 잘 넘어가는 거 좋아하고 또 내지는 본인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피고인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를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게 바로 이 내란죄의 피고인하고 연결되니까 되게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과물이. 그래서 지금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극도의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종류의 이제 그동안에 그분이 했던 행동 같은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또 나오면서 네. 본인을 공격하는 빌미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자꾸 마시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는 것도 판사도 원래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 혼자 그러고 다니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판사님들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얘랑 친했는데 얘가 조금 연락해서 뭔가 말해준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 이런 게 막 들려오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움브레드님께서 판사가 아니라 관종이다. 장주혁파기님 판사가 적성에 안 맞은 그만둬라. 참나무님께서 지기현 포장하지 마세요, 노변님. 노변님. 똘끼가 있는 자구나, 태평성대님 등등등 대부분 정말 많이 우리 민주시민들께서 격앙된 점 이해가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그리고 전례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운 룰을 계속해서
시간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빼내주고 뭐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사자, 그렇게 혜택을 보는 당사자 윤석열. 제가 어제 아침에 그 가까이서 이제 이렇게 보는 멤버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간이 굉장히 안 좋다. 뭐 그는 저도 이제 술자리 하는 거를 잘 아니까. 누구 관이 안 좋다? 윤이. 그리고 이 눈의 녹내장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받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만약에 뭐 저희 아는 분들이 그랬다 그러면 건강을 걱정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프다고 핑계대고 또 다른 저기를 하려고 그러나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입원한다든지 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거에 인지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느껴질 정도로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네. 뭐 오늘도 본인은 뭐 그런 걸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뭐 또 얘기는 하던데 갑자기 어제 하루 종일 부다닥 난리가 한번 났다가 바로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젊은 무슨 변호사 배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배의철. 예 배의철이라는 사람이 또 김계리도 같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5명 명단에 해서 윤 어게인이라는 정당을 만든다. 한번 그들이 소명하면서 취소하면서 띄워놓은 거 한 번만 보내줘 보세요. 자, 한다고 하다 해프닝으로 이제 취소를 했는데 저 취소 문구에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한번 잘 봐주시면 그 두 번째 단에 보시면 대통령 변호인단의 청년 변호사 5명이 자유진영 전체 윤어게인 신당을 제안했다고 하고 5명이 대통령님을 탄핵 이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고 3번 본인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서 대통령님이 부담이 들 수 있게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안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저 내용을 보면 네. 시작도 끝도 다 윤의 뜻에 따른 거잖아요. 지금 보면. 맞습니다. 네. 뭐 3월에 탈옥을 한 이후에 네.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뭐 가장 많이 상의를 한 사람은 물론 김건희가 있지만 네. 뭐 윤의 입장에서는 이 변호인단들일 거고 그렇죠. 뭐 저기 뭐 몇 번 만났다 몇 번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 이상으로 깊은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많다. 네. 다만 이제 기자회견을 오늘 여의도에서 하기로 해놓고 급히 네. 취소한 것은 아마 그것도 국민 여론을 받겠죠.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윤 어게인입니까? 윤 어게인은. 뭐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워낙 비난이 빗발치니까 잠시 접는 거다. 물론 저는 당연히 여기에 따라붙는 동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 이런 청년팔이 하면 안 되죠. 네, 계속 네. 청년팔이 했죠. 과잠 입혀서 네. 나올 때 등 두드리고 뭐 압수하고 다 시간 했죠. 있으면 법전 한 번 더 보시고 사건 한 번 더 보시면서 본업에 충실하실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업은 이제 네. 녹내장으로 고통받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녹내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내장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그 안신경이 죽는 건데 그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장기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런 사람은 장기음주를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원래. 어.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술을 많이 드시고 관리를 안 하니까 녹내장이 더 심해졌을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에서 출퇴근하고 계신 이분이 무슨 녹내장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되고 그렇죠. 너무 심하면 수술을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뭐 그 수술 받는 날짜가 뭐 너무 촉박하거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좀 그러는 것 같고 네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본인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고 어떻게 지금 윤 어게인이란 말이 나옵니까? 어게인도 아니래요. 철자가 틀려서 윤 어게인이라고 어게인이 나오죠? 아니라 어지안이래요. 어지안. 아지안. A와 아지안. 아지안인가?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전부 다 단체적으로 미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네, 윤철수 좋습니다. 왜 안철수 작사를 성도 내십니까? 바꾸고. 윤석열과 안철수를 섞어놓은 건데 이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라고 드디어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국민의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지금 한덕수 때문에도 열받아 죽겠는 네. 다들. 박사님 그러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 김문수를 민댔다가 또 한덕수를 내보낸다고 등을 떠민댔다가 근데 또 윤어게인을 분명히 저들이 쓴 직접 자기들이 쓴 문구를 보면 저건 명백하게 윤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 김문수 한덕수 뭐 또 뭐 윤어게인
왜 이렇게 다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덕수 카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그것을 가지고 실행할지 있고.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차피 단일화를 하게 되면 무소속이든 뭐든 자기 정책 기반이나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기반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어게인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헌법 바꿔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한덕수를 거기다 얹힌다? 네, 나중에라도 아, 그 카드. 미리 당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이 한덕수 카드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의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김건희의 작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김건희가 그 아크로피스타 돌아갔을 때 과잠바를 입고 온 청년들을 만나면서 와,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 청년들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꽃다발은 또 김태효 예, 사무실 차장 뭐, 어머니가 또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모친께서 했다라는 얘기를 예. 들어서 저는 이 모든 작업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 보수 진영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계속 작업들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없다면서요. 예, 예.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눈물 흘리고 막 애달게 하더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 유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막 출연하는 게 무슨 뭐 돈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건데 전 그렇다면 이제 돈도 마르고 사람도 마르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여론은 더 말라갈 것이고 그래서 계속 청년들을 호명하면서 청년들을 자기를 지켜야 될 세대인 것처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합니다만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능의 도전.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그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제 윤어게인이 나오니까 네. 그나마 요만큼 남아 있는 그것까지 다 말아 먹으려고 하느냐라고 난리가 났다거든요. 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략 난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뭐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것을 보고 멀리 하려니 자기들이 내뱉어놓은 말과 네, 한남동 네, 가서 네, 산성을 네, 쌓았던 예, 예, 40몇 명의 또 의원들이 네, 있잖아요. 네, 배지들이 네, 가서 네. 그냥 집단적으로 네. 그 새벽부터 가서 또 인해장벽을 치고 했던 네, 사람들이 네, 네. 지금 와서 뭐라고 말을 바꾸겠습니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의 캠프에 속속 이렇게 합류를 하는 모양새인데 뭐 1차적으로는 당내 경선 통과 뭐 이후에 이제 한덕수 단일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선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그간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버린 이 당원들의 정서, 당원들의 민심을 좀 받으려면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끊어내는 게 맞는데 여기 뭐 가서 붙으면 다 그냥 다 망하는 거죠. 폭망하는 거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네. 멀리도 할 수 없고 뭐 너무 가까이 오면 약간 사절하고 싶고 네. 뭐 그런 상황. 변호사님 좀 전에 안철수, 윤철수, 안철수 예 이제 손절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표방을 한 사람은 한 명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다 익명으로 하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지금 출전한 그 봉숭아학당 8명 저 누가 코미디 빅리그라고 A조 B조 왜 코미디 빅리그에 보면 조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코미디 빅리그 그 만화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만화란다. 네 저렇게 저 단톡에 짤로 많이 다닙니다. 코미디 빅리그에 보시면 A팀, B팀, 뭐 C팀 이렇게 나눠서 징 울리고 막 하고 서로 배틀 하잖아요. 그래서 19, 20 하는데 뭐 19일은 이미 뭐 관심이 멀어진 것 같고 20날 이제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게 진정한 봉숭아 학당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하시던데 저게 개싸움이겠는데요, 제가. 진흙탕. 개싸움. 네네네. 왜냐면 일단 한동훈하고 그다음에 나경원하고 엄청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 빠루 가지고 엄청 싸웠으니까. 작년 그 7월쯤에 있었던 그 대표 선거에서 갑자기 어느 걸 하나 확 오픈해 버렸잖아요. 한동훈 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얘기를 한 네. 건데 보니까 그게 뭐 나 혼자 했습니까? 우리 전체 한 거 아닙니까? 혼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저 악의원들이 남아 있고 감정이 남아 있으면 감정은 이 말도 개싸움으로 했잖아요. 예, 개싸움으로 갑니다. 저 네. 한동훈만큼은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죠. 네. 또 그 나경원은 또 드럼통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뭐든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날 아마 토론 재밌다고 얘기하면 이상하다 좀 보니까
좀 국민들한테 매우 이 화가 나고 염증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인간도 내란을 일으켰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없죠. 저기에 있는 집단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인이라면 가장 기본이 소위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싹들을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인데 그 찍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금 간철수 간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한 거잖아요. 결론은 네네. 자기 펴어들라고. 음. 전 저런 집단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나시죠. 그럼 저 8명 외에 다른 7명, 나머지 7명 중에 저 윤석열을 손절해야 된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저기서 누가 그러겠어요. 아 근데 저거 얘기한 템버린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강력한 직접적인 공격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요. 네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을 공격해서도 제가 뭔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2022년 2월 23일 날 이랬어요.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할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3월 3일 날 네. 열흘 만에 했죠. 네.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왜 지지하기로 했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손가락도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위에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손가락 유지만 된 게 아니라 여기다 써놨잖아요. 오빠 이렇게. 그게다가 따라해 이제 대자를 막 따라서 쓰게 대자. 그 손가락에다가 근데 또 이제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탈당시켜야 된다고 또 말하고 도대체가 아니 정치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소신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사실 그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뭐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간에 저 사람은 일관되게 뭔가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오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나마 내가 보기에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그 사람하고 뭔가 손을 잡아야지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잡았다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본선에 대한 걱정은 1도 없지만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국힘에서 누가 올라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또 누가 올라올 거라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혹시 보십니까? 네. 그 안철수 의원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제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관찰한 안철수 의원 이때는 또 반대표를 하네, 이때는 찬성표를 하네, 이때는 뭐 탄핵 가결을 하네 이 모습들을 쭉 보면 약간 이제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보면 시장 선도하는 기업이 있고 이게 따라가는 네. 후발주자, 퍼스트 무버가 있고 패스트 팔로워가 이등 있고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너무 안 좋게 얘기하나? 안 의원님 너무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에 이등 다 전부 다 이등 전략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의사결정들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존재를 유지하는. 지금도 2위 그룹에 계신 거죠? 예, 1위 그룹에 한 3분 정도 계신 지금 것 4위 같고.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2위도 아니죠. 2위가 지금 너무 5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 5위. 그러니까 그룹으로 봤을 때 그룹으로 3강 뭐 해봤죠. 2중 네, 네. 뭐 몇 중인지 비주류죠, 모르겠는데 비주류. 네.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 뭐 김문수 전 장관 뭐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한덕수 총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경이 쓰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 지난 대선 때도 자당 출신이 아닌 사람을 끌어들여서 대를 사이로 모셔놨죠. 뭐 네.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뭐 정권을 잡아서 3년을 이제 말아 먹었는데 그 일을 다시 안 할 그런 집단이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뭐 네. 본인의 말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사람 저는 거의 한 명도 없지 않나. 그리고 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고 하면 5월 3일인가요? 예. 5월 4일인가? 뭐 사퇴 시한 전에 한 총리가 사퇴를 하고 또다시 단일화를 네.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인다. 의원님이 지금 현직에 계셔서 실명으로 누가 이길 것 같다 이건 조금 곤란하신 것 같고 박사님 뭐 단도직입으로 4명 4강과 파이널 누가 될까요? 김문수, 네 한동훈, 네. 홍준표, 나중에 나경원. 나경원. 네 명이 올라갈 거라. 안철수 아니고 나경원. 저런 똑같이 들어갔는데 예, 저도 똑같습니다. 되게 해주겠죠. 생각이. 저도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부터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쏠림 현상이 꽤 높이 네, 의원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예, 네. 움직이고 있어. 제가 볼 때는 홍준표가 마지막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노영희 변호사님이 노력을 덜 하셨나? 명태균 씨가 어째 가만히 있어요?
홍준표 저 후보에 대해서? 아, 그게 검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접견 갔을 때도 그 오세훈 씨하고 이제 홍준표 씨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자기하고 네, 관계에서. 그리고 실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도 홍준표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세훈은 이제 죽이는 건 확인이 됐는데 홍준표까지 죽이냐? 이제 이거를 지금 조금 걱정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영남권이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검찰이 그것까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검찰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민주당이나 어차피 파면되고 나면 정권이 바뀔 테니까 차라리 이 정권, 새로운 정권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거나 뭔가 좀 해보려는 시도를 처음에 했었는데 민주당이 검찰 조직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이제 이랬다가 완전하게 이제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공수처를 살려야 된다. 얘기 지금 첫 번째 해고 있고 또 하나 기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해야 된다. 전락시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얘기 하나는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그걸 차관급으로 내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윤석열 때문에 중앙지검장, 고검장 뭐 이런 사람들도 급도 다 막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참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검찰 출신밖에 없는 거죠. 팔은 안으로 보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제일 시끄럽게 어쨌든 말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검찰 출신으로 자기가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게다가 영향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동훈은요? 같은 검찰인데.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한동훈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한동훈이가 헤게모니를 못 잡아. 한동훈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윤석열을 뛰어넘을 만한 뭔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약간 양분화돼가지고 한동훈과 홍준표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중이었는데 홍준표는 어쨌든 차가 올라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 게 없어도 사람들을 아우르지를 못하고 자기네 조직 사람들을 뭔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한동훈은 그런 게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홍준표를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접견 갔을 때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못 정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방향성을 살릴지 죽을지. 그래서 그쪽 검찰청에서 이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로 그냥 공을 넘길 것이다. 맞아. 대구지방경찰청으로 갔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 나와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마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검찰하고 지금 뭔가가 나는 커넥션이 아주 강력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뉴스타파가 연일 그 포렌식한 PC를 가지고 정말 보니까 봉지욱 기자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오세훈 씨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홍준표 씨가 금액도 크다. 실제 스픽스에서 공개한 것도 당장 5,600만 원 공개한 것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최소한 대선까지는 예선전까지는 홍준표에 대해서 안 건드리겠다. 거의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과 언론이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따지보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언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에게 그런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와 있고 지지율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저런 어떤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대선 특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기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한덕수와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기사들만 맨날 나오고 아까 뭐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내용 가지고 뭐 무응답증 가지고 막 예를 들면 이재명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식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도배질을 하지 않게 되면 홍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어떤 반향 자체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좀 더 검찰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오세훈만 정리가 되고 홍준표는 살렸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보수 언론, 보수 검찰이 자기의 보수 후보들을 최대한 살려놔야 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더라도 격차가 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정수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완전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당 제가 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과 검찰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예, 변영자님께서 명태와 검찰 거래 냄새가 난다. 야, 뉴스타파는 각 정당 후보가 결정되면 모두 터뜨려야 강성원님. 근데 뉴스타파 열심히 터뜨리는데 수사를 하네요.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님
고초받은 거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사기간 727일 세 개의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검사 연인원 약 70여 명, 압수수색 376회, 소환조사 6차례.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면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민주당이 더 강력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목소리를 저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많이 내고 계시고요. 또 뭐 저도 목소리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범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뭐 검찰하고 이렇게 야합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격을 정말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국격을 검찰도 정치를 차려야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이 전 대표님 캠프에서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성장과 통합이라는 곳에서 지금 공수처 검찰 등에 대한 개혁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 상당 부분 이 부분 좀 공감을 하고요. 특히 검찰의 이 수사와 기소 독점 또 뭐 특히 특수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번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계속해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선택적인 이 인사권 남용 어쨌든 공수처의 적절한 검사들과 수사 인력이 보강이 되었더라면 이 내란 수사 그리고 여러 관련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에서 훨씬 많은 진실들을 국민들이 알게 됐을 텐데 이 역시 내란의 잔당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결코 이걸 보복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 잡는 거죠. 정상화하는 부분 그리고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대선 승리를 통해서 이 내란 종식의 뭐 거의 뭐 3분의 2 지점 도착점이 저는 대선 승리라고 보고요. 3분의 1의 과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3분의 2 고지를 저희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검찰 등 이 잘못된 개혁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의원님 의견과 조금 제가 다른 것은 대선 승리가 이제 겨우 출발점이다. 지금 이게 친위 쿠데타라서 정부 각 부처, 검찰, 경찰 내각 각 부처들 지금 한덕수 내란대행 포함해서 최상목 등등 포함해서 너무나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또 지연시키고 있다. 그 진실이 드러나는 걸. 그러니 이제 당선되면 출발점이고 그때부터가 제대로 좀 청소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어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또 그간 한 달여 의원회관에서 잠자고 토요일 일요일 광화문에 나가서 투쟁하고 삭발하고 1인 시위하면서 그 투쟁심이 불탔었었는데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간에 또 4월 4일 이후에 내가 약간 좀 긴장이 풀어진 건 아닌가? 잠시 우리가 그 긴장이 풀어졌는 사이에 갑자기 저 헌법재판관 맞습니다. 2명을 그냥 기습 임명을 하고요. 그래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저희 뭐 170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다 좀 끝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긴장을 놓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더 큰 다짐으로 계속해서 전투력을 배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뽀벅뽀벅 그야말로 코미디 빅리그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에 오히려 국민의힘을 뒤흔드는 거꾸로 더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받는 한덕수 내란대행이 있습니다. 아마 스픽스에서 오늘 오전에 밝힌 것으로 아는데 출마를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측의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출마를 확정지었다라고 오전 방송에서 속보로 내보낸 것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박사님 오전에 진짜 방송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전원이 있다. 한덕수 확정적으로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 제 지론입니다만 한덕수는 그런 요청을 매우 많이 받고 부인한테도 그런 요구를 매우 많이 받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결단할 만한
인물이 안 된다. 나오지 저는 못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배팅을 못 해요. 정치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걸고 딱 정리를 하는 건데 저는 한덕수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식적으로 본인이 출마하려고 했으면요. 이미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5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이 뽑히면 내가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리더십 아니면 이 지도자로서의 상이 잡히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계속 지지율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엊그제도 합니다. 이미 네. 중도층에서 73% 그리고 66%가 출마가 부적절하다 여론조사 나와서 그거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출마 결심을 했다는데요. 근데 어젯밤에. 저는 사실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반기문의 얘가 자기하고 똑같은 얘인데 그때 언제 망가지면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신의 화양연화지 자기가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순간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걸 딱 알고 있고 특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국민의힘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난 너하고 단일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김문수 빼고 나머지들은 절대 아니고요. 네. 게다가 지금 홍준표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홍준표가 되면 무조건 자기하고 단일화 안 한다는 게 뻔해요. 그럼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버리고 홍준표랑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홍준표 같은 정치만 오래 한 사람하고 과연 그건 나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더더군다나 헌재에서 이번에 네. 그 이완규랑 이 함상훈 부장판사 뭐 지명이 이제 발표인지 뭔지 이거 한 거 가지고 완전히 낯이 붉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서 아 내가 나가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내지는 혹은 당권을 잡을 수 있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다음 당권을 위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나가는 건데 저는 한덕수 씨가 국민의힘에 당에 들어가가지고 버티거나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이번에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하면서 모든 사람하고 척지고 돈 쓰고 게다가 돈도 지금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구요? 한덕수. 그 지난번에 총리 청문회 받을 때 보니까 70몇 억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 재산 그렇지만 개인 재산을 쓰진 않죠. 네, 그러니까 네. 경선을 하려면 이건 지금 경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주자가 되면 모르는데 경선에서 자기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벌써 지지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돈을 먼저 모아놨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건 없다 그래요.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돈 안 써요.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자기 돈 안 쓰려고 그래서 나중에 지난번에 합당도 하고 막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돈도 돌려받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좀 전에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5월 3일 날 이제 저 국힘 후보가 네. 결정되거든요.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5월 3일 거 국힘 거 보고 누가 만만한 사람이 올라왔나 아닌가 보고 홍준표가 올라오면 포기하고 김문수가 올라오면 하나요? 그러니까 그럴 그런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것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 5월 3일과 5월 4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모든 정권을 갖게 돼요. 그렇죠. 뽑히는 순간. 그러네 뭐. 그렇죠. 국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뭔 얘기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예, 대선 후보가 나와서 야 나 안 해. 그럼 예. 못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전 그러려면 한덕수가 적어도 다음 주라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또 그게 있네요. 예를 들어 국힘 후보가 나 경선 안 해 하면 한덕수는 사실상 출마해도 의미가 없죠. 진다는 거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는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정국인데 문제의 핵심은 한덕수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한덕수만큼의 지지율도 안 나오는 후보들이 대부분인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한덕수를 통해서 뭔가 한번 여지를 가져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헌재에서 한번 작살났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 작살났고 그다음에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뭐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럼 저렇게 간을 보는 사람을 국민이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네.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덕수의 출마 가능성들은 계속 낮아지고 있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막 국민의힘 내부도 알겠습니다만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상황 판단도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적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한덕수가 들어요. 나이가 젊어서 예를 들면 네. 10년만 젊어도 이번에 내가 여기서 딱 물러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겠다 이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내가 이번에 이거 국무총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정치라고 생각하겠죠. 이제 관료는 더 이상 안 될 테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제가 만약에 한덕수 이거 10살이 더 어린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당연히 이제 나갑니다. 이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이번에 기회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유종의 미리 거둔이 아니냐 이제 이거에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안 됐을 경우 다음에 당권 잡아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뻔한데 네. 과연 그렇게 어리석게 그 행동을 할 것인가? 게다가 이 사람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관료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네. 말한 것처럼 관료를 오래 한 사람들은 되게 간을 많이 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되게 쫄보예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그런 걸 과감하게 베팅하는 능력은 제가 보기엔 박지원 없다고 의원께서 봐요. 친구라고 하면서 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서 변수는 그 와이프가 한다는 그 주술과 무속의 힘이겠지. 네. 근데 주술과 무속의 힘이 사실 김건희만큼 주술과 무속의 힘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없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망한 걸 봤잖아요. 근데 음. 나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와이프가 하는 주술과 무속의 힘을 나 믿어야지. 과연 이럴까? 그건 좀 X. 그 퀘스천 용한 맞고요. 사람을 잘못 골라서 그렇다고 또 생각하는 그럴 수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사실 뭐 네. 저도 두 네, 분 네.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변수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계속 걸리고 걱정이 되는 게 한덕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이 윤석열에게의 김건희 그리고 한덕수에게 한덕수의 부인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은 뭐 증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머니 딸과 엄청나게, 같은 엄청난 가까운 네. 그것도 같이 주술을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고 예전에 뭐 대사도 지내고 했었지 않습니까? 해외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셨다라는 주미 분들 대사를 말씀 들어보면 거의 부인이 대사였다. 아. 네, 그 거의 정도로 똑같아요. 오, 네. V제로로 또 네네네. V제로예요, 지금 진짜. 좀 네,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와 똑같은 네, 의사결정 구조가.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상당 부분 뭐 내란까지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런 대선판도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이 짜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쫄보 한덕수도 부인의 뭐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이 사태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본격적인 내란 수사가 확대가 될 텐데 한덕수 역시 피의자 선상에 들어갈 것이고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12월 3일 이후에 한덕수가 했던 모든 행동은 잘못하면 깜빵을 갈지도 모른다는 네. 판단하에서 모두 다 본인이 감옥을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번에 무리해서 가처분 인용된 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지명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한 모두 다 내가 감옥 가지 않는 방향의 의사결정. 그러면 만약에 그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답도 없고 본인이 대선에 직접 나가서 이기는 거 외에는 내가 감옥을 안 갈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대선 나온다라는 지금 거죠. 거의 그 임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나가서 이기지 않는 한. 뭐 그러니까 한 2주 지금 남은 시점인데 제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데비스님께서 한덕수 탄핵 마려움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어거지로 당해서 그러니까 이완규 등등을 기각이 딱 안 됐으면 저 인용이 안 됐으면 기각이 되면 봐라 내가 옳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심판복을 딱 벗고 링 위로 올려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탄핵을 제발 시켜주세요 이런 입장으로 보여졌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안 했습니다. 네. 의총 이런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탄핵 안 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탄핵은 물론 마음으로야 뭐 네. 12번도 더 탄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 청문회 때 국적 논란 네네. 부분을 질의를 하고 직접. 예, 네네.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크게 논란이 되었는데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 질문 하지 말 걸. 김문수 너무 띄워줬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본인도 너무 많은 말을 해왔고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있고 영상들이 다 있죠. 비난할 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더 주목을 받을까 봐. 한덕수 탄핵 역시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봐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합니다. 그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법이라고 이제 사자성어처럼 이제 8구절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전법이 있다. 약 올려서 피 말라 죽게 하는 거, 약 올라서 배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전법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PD님 그 갤럽의 여론조사 혹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박사님 이렇게 이제 수많은 저기 지금 보시면 듣는 도토리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독보적으로 38% 이재명 지금 다 후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있고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저 희한하게 777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6, 이준석 2, 안철수는 아예 없네요. 나경원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이제 혼자는 안 되고 인해 전술로 막 하다가 반 이재명 전선, 반 명전선이라고 그러면 헷갈려요. 저 명태균도 있고 그래서 반 이재명 전선에 그 무슨 빅텐트 이런 소리를 해요. 텐트를 얼마나 크게 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게 통할까요? 제가 볼 때 진짜 아까 뭐라 했지?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었죠. 네네. 봉숭아학당에서 하는 짓거리들이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내란 특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정당이 반 이재명 깃발을 들고 나와서 표를 얻겠다고 얘기를 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되는 형태가 너무 좀 강고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매우 강고하고 이 강고한 게 이제 38%로 등장했습니다만 더 무서운 징표는 양자나 삼자 대결을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과반수가 넘어간다면 어떤 뭐를 하더라도 소위 엄청난 큰 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안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자기의 어떤 핵심 지지층들만을 위해서 호소하는 게 가장 어쩜 현명한 선거운동 방식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못 잡아주게 되면 당이 4분열되고 나중에 당 자체가 쪼개질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주요한 당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욕 바지로 뜯어먹더라도 네. 극우 지지층들과 TK 지역을 결사적으로 옹이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겨가지고 텐트를 만들겠다? 텐트를 만들 땅도 없고요. 못을 박을 땅도 없어요. 제가 거의 콘크리트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농담하시는데요. 텐트를 여러 개를 스몰 텐트를 여러 개를 쳐놓으면 비바람이 불 때 한두 개 여러 개 날아가고 몇 개가 남을 수 있잖아요. 빅 텐트를 쳐놓으면 이재명 후보가 워낙 세서 한 번에 다 날아간다 이렇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텐트가 찢어지겠죠 이제. 네. 텐트가 제대로 된 텐트가 있겠습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금 동상이몽하고 있고 네. 저 중에 누구 한 명이 텐트라고 하는 게 결국 한 명을 추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겠죠. 양보한다는 건데 저기서 지금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다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는데 정말 불가능한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본선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데 계속 그걸 현혹하고 이상한 빌드업을 하는 그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드린 거 PD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에 중도층 무당파라고 지금 요거 보시면 이게 데일리안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곳에서 한 건데 진짜 공정한 건지 불공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제 얼굴 가리고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3자 대결 시 무당층서 이재명 30일, 홍준표 20일, 이준석 9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무당층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이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무당층이라고 묻는 것과 무당층 이퀄 중도층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중도층이라고 묻는 것과 무당층은 완전히 다른데 이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중도층 무당층이 같은 것처럼 해서 일부러 현혹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합니다. 단적으로 중도층과 무당층이 왜 다르냐? 중도층은요 투표하러 가는 확률이 높아요. 무당층은 투표하러 안 갑니다. 상대적으로. 무속층은 아니죠. 그 무당인가? 그런가 본데요. 이렇게 무당층 오류가 분명히 있다. 저 페이크에 속지 마시라는 거. 저걸 왜 했느냐? 아까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무당층에서 거의 붙었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어서 막 억지로 페이크를 하는 건데 두 분 의견하고 지금 결론을 맺어보면 한덕수 측에서 출마한다, 결심을 굳혔다라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출마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다. 사실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트럼프 등등과 통상에 대해서 도장을 땅땅땅 찍고 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김민석 수석최고께서 1인 시위를 하잖아요. 네. 그거 하지 마라 등등등.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이건 맞습니다. 하면 안 된다. 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행이 네. 그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쩌면 뭐 미국 가서 성과나 건져 와서 네. 5월 4일 전에 사퇴하고 짜잔 이렇게 등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정말 을사오적입니다. 그렇죠. 네, 나라 이익을 다 팔아먹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졸속 협상해서 얼마나 졸속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뭐 한두 뭐 1, 2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부를 팔아먹는 매국행위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과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흑백 텔레비전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기승전 이재명 뒷다리만 잡는 국민의힘 그리고 한덕수 이야기를 무려 1시간이나 해서 지금 목이 아프려고 그럽니다. 미래 희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임즈에서 이재명 후보를 100대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아마 표지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세요? 네, 10대 인물 정도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100대는 너무 좀 100명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제 기억에 DJ 대통령께서 당선 직전인가에 똑같이 100대 인물로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그 전인가 훈지는 좀 정확치 않지만 근데 제가 본 거는 저 타임에서 아주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번역기 돌리면 요즘 자동으로 그냥 저 PC에 바로 번역기 나옵니다. 타임에서 100대 인물에 대해서 장점도 기록해놓고 단점도 써 있습니다. 거의 반반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장점만 써 있습니다. 단점이 없습니다. 네. 예,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아니 뭐 기분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인물이 저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기쁜 거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좋아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이제 K 데모크라시를 지금 완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막았고 계엄군들이 아주 작은 저항을 통해서 내란을 막아냈고 또 우리 헌법적 가치 핵심인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고 이 과정의 전체적인 선두에서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진도지휘를 해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K컬처라고 하는 응원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물이 됐었고 그 응원봉을 들고 나온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들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문화적으로도 강국인데 민주주의도 시민들이 지켜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압도적인 사람이 뽑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좋은 것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으로 확 해석이 됐으면 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타임즈에 이재명 대표 소개한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 되게 재밌어서 보세요.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촌 가정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이 대통령은 매일 10마일씩 초등학교 왕복을 다녔고 이후 미성년자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눌리는 부상을 입었다. 시장과 도지사를 역임한 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 패했고 2년 후에는 정신 이상자에게 목을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제 이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이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의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끝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되게 재밌죠? 이 대통령의 표현이 12월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윤 전 총장의 탄핵을 주도하며 경찰의 봉쇄를 우회하기 위해서 국회의 울타리를 오르며 경찰의 명령을 철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한국 야당의 지도자로서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분명하지만 점점 더 호전적인 북한과 격화되는 무역 전쟁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극복한 도전을 고려해보면 이 대통령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대통령은 2022년 타임과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건데요. 실제 이거는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개글을 쓴 거라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프레지던트 리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미 극복한 그동안 도전의 역사를 볼 때 이 대통령이 겁을 먹을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이 사람이 당선되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좀 놀랍다고 봅니다. 저 번역기회사 어딘지요? 저기를 방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원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봐야 네, 됩니다. 프리턴트라고 하는 그 네. 아직까지 당선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만약에 호명을 했다라고 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유망한 예. 뭐 차기 대통령에 대해 유망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네. 그래서 디스인가 그랬어요. 리가 아니라 근데 리라고 나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저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챗 갑자기. GPT한테 물어봐서 쓴 거 아닌가. 좋습니다. 들어갈 리도 네. 없겠지만 그 100대 인물에 들어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만약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었으면 뭐라고 썼을까. 네. 끔찍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계속 이제 지금 권역별로 순회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충청권, 제 고향 충북 청주에서 이제 그 일종의 충청권 권역별 경선 청주체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아마 지금 ARS가 돌고 있을 거고 그 마지막 이제 안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현장 투표가 마지막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투표들 참여하셔서 간신히 4월 4일 날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리를 되찾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그런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들면 좋겠고요. 네. 오늘 보니까 고향 부산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부산으로 해양 수도를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던데요. 네네. 해수부를 이전한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아 사실 뭐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곳이 없고 제2도시라는 부산도 별칭이 노인과 바다. 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노인과 아파트 뭐 이런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슬픈 그런 경제 상황인데 해양 수도 만드는 거 제가 이거 왜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 아마 오랜 고심 끝에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이미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부산을 국제적인 글로벌 허브,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산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뭐 그린을 위해서 저희가 뭐 추가적인 금융회사의 설립, 네. 부산 지역 또 동남권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설립 등도 원래 저 조금- 금융노조 위원장을 네, 하셨잖아요. 네. 후원 계좌 혹시 없으세요? 후원 계좌 네. 네, 뭐, 저 해양 수도로 부산을 만드는 네.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십사에서 같이 후원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첫 단추 시발점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그 주인공 바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소중한 주권 요번 이제 약 47일 그 정도 후면 이제 대선이 펼쳐지는데 예선 전부터 본선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권자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차지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서 하면 미래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구호 한번 네. 예, 나른한 오후를 큰 구호로 한번 깨우고 가겠습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